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오토리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숫자, 문자, 객체, 리스트,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이 숫자를 제어하려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되고 그 함수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숫자에는 정수, 그리고 실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숫자에는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각도라는 친구예요. 이 각도가 뭐가 특이하냐, 이 각도를 왜 별개로 다루냐 하면 이 각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라디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회전을 한다, 로테이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각도를 디그리로 입력을 하죠. 30도, 60도, 90도, 180도 이런 식으로 디그리를 입력을 하는데 데이터에 남는 건 그 디그리가 라디안으로 변환돼서 들어가게 돼요. 때문에 각도를 제어하기 위해선 이 라디안을 제어하는 함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대충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이 이렇게 있고 그 선에 맞춰서 문자가 이렇게 회전된 상태로 들어가도록 뭔가를 만들고 싶을 경우, 이 문자에는 당연히 뭐 길이나 도면층이나 아니면 이 선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런 문자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각도를 반드시 라디안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제어하는 방법도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대충 숫자를 제어하는 이 정수, 실수, 각도 이걸 제어하는 함수들의 개수를 한번 세봤는데 대충 한 30가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몇 개 안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두고 나머지는 요런 게 있었는데 라고 떠올려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설명할 함수의 리스트는 제가 오토리스 펑션 리스트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서 새로운 탭으로 만들어 뒀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이 리스트에도 별표를 찍어 놨습니다. 이 별표 찍어 놓은 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있다 없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카테고리를 몇 개로 나눠봤어요. 숫자의 연산, 그리고 각도를 제어하는 거, 그리고 각도 관련 사용자 함수, 그 다음 수 변환 이렇게 4개 정도로 정해봤는데 숫자 연산에서는 별표 친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별표 쳐놓은 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위에서부터 보면 가감승제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 함수들을 요 구조에 맞춰서 그냥 사용만 하면 됩니다. 넘버라는 건 정수와 실수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int는 정수, 리얼은 실수, 그리고 포인트는 좌표의 리스트를 의미하고요. str은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쌍따옴표로 묶여있는 문자의 내용을 의미하고요. 앵글은 각도를 의미하는데 이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라디안을 의미해요. 디그리가 절대 아닙니다. 라디안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함수는 요 구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괄호 열고 펑션, 함수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함수에서 요구하는 인수들을 개수 맞춰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생략할 수 있는 건 꺽쇠로 묶어놨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수가 다 꺽쇠로 묶여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같은 경우엔 그냥 괄호 열고 플러스 괄호 닫고 이렇게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 더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0을 반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자주 사용을 하기는 하죠. 루프를 돌릴 때,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혹은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조건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요것도 일씩 더하거나 빼는 것이기 때문에 가감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 임의의 변수 n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에 한 바퀴 돌 때마다 1씩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set q에 n에 1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 1 플러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지 않고 플러스 1 n이라고 적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 몰라도 되기는 하는데 타이핑하는 습관이 이쪽으로 들인 분들이 많아서 웹에 게시되어 있는 리스트들 중에 대부분이 요걸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요걸로도 해결이 되긴 하지만 요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별표를 찍어 놨고요. 나머지 요만큼은 저도 거의 쓰진 않아요. 요만큼은 진짜 써본 적이 손꼽아볼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ABS 같은 경우 입력한 숫자의 절대값을 반환을 해주는 친구고요. 나머지 것들도 그냥 읽어보면 아 이런 게 있구나. 로그도 계산할 수 있네. 최대값, 최소값을 뽑아낼 수 있구나. 음수인지 확인을 해주는구나.
숫자인지 확인을 해주는구나. 제곱근도 계산을 해줄 수 있고 제시된 숫자가 0인지도 판별을 해주는구나.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거의 안 쓰여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 연산에 대해선 가감 승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리습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엔 제가 내용을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숫자에만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에요. 문자열을 비교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요소가 한치의 틀림도 없이 똑같은지 검사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각각의 의미는 요 기호만 봐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요런 것도 숫자를 비교할 때 쓸 수는 있구나.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 연산에서는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도로 넘어오면 각도에는 별표 쳐져 있는 게 한 개도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요거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신 요 밑에 있는 건 꽤나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별표를 찍어 놓은 건데 이 친구들은 오토리습의 기본 함수는 아니에요. 사용자들이 하도 많이 써서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블로그에 게시해 놓은 리습들 중에 요걸 쓴 게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각도를 계산하는 데서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자열로 정의된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을 해주고 그리고 각도를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거의 안 쓰여요. 아크탄젠트, 코사인, 사인. 삼각함수 관련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요 3개만 있으면 대부분 삼각함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요거 써본 적은 없습니다. 쓰시는 분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 DTR은 디그리 투 라디안. 그러니까 입력한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만약에 선택한 문자를 30도 회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오토캐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서 rotat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한 다음에 3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커맨드문을 사용을 하면 실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커맨드문 대신 DXF 코드를 바로 수정하게 되면 연산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10분의 1,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커맨드문은 객체스냅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코드를 조금 잘못 짠다거나 실수를 조금만 하면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DXF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DXF 코드에서는 디그리의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0도라고 입력을 하면 30 라디안이 돼버려요. 때문에 이 30도라는 걸 각도로 변환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함수가 오토리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요 밑에 쭉 적혀 있는 요걸 서브 함수로 정의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DTR 30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30도에 대한 라디안으로 변환돼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코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저도 블로그에 게시해 놓은 리습 중에 요걸 사용을 한 게 있어요. 어디서 사용을 했냐 하면 아이소메트릭, 그러니까 등각투상도에 맞춰서 문자를 회전시키는 리습, 여기에서 사용을 한번 했었습니다. 리습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DTR과 RTD라는 걸 직접 정의해서 사용은 하진 않았지만 요 부분에 연산을 통해서 디그리 값을 라디안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어떤 특정 앵글을 180으로 나눈 다음에 파이를 곱해줬습니다. 요게 그대로 정의되어 있는 게 이 친구죠. 어떤 특정 각도, 앞에서 인수로 사용한 특정 각도를 180으로 나눈 다음에 파이를 곱해줬습니다. 요 연산의 결과는 입력한 각도가 라디안으로 변환되는 거죠. 이때 이 함수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 파이라는 친구입니다. PI. 여기에서 PI라고 써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파이 맞아요. 3.14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게 PI로 오토캐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 뭔가 내용을 확인을 해볼 때에는 느낌표를 찍어보면 호출해 볼 수 있다 그랬죠? 느낌표 PI라고 입력을 해보면 3.14159까지만 표시가 될 텐데 요건 인터페이스 상에서 소수점 5개짜리까지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사실 이 뒤에도 쭉 숫자가 정의되어 있는 게 입력은 되어 있어요. 파이를 리습에서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PI라는 심볼을 대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다면 당연히 반대로 라디안을 각도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도 필요하겠죠. 이 친구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이 친구보다 당연히 DTR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기는 하는데 쌍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 연산 그리고 각도에 대한 함수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이 내용들 중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 여기 그 다음에
요거밖에는 없는데 위에 있는 수연산 같은 경우엔 너무 쉽죠. 그냥 한번 슬쩍 쳐다만 봐도 바로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있고 써먹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기억해둬야 되는 건 요거 두 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너무 일반적인 건데 사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마지막에 있는 요 친구들이에요. 수의 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별표 쳐놓은 건 두 개밖에는 없기는 한데 나머지 5개는 거의 안 쓰여요. 대신 요 두 개는 꽤나 자주 사용되고요. 특히나 RTOS 요게 아주 많이 사용이 돼요. 요게 언제 쓰이냐면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그때 뒤에 있는 옵션에서 프리시전이라는 게 있죠. 자릿수를 설정할 때 요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길이 관련 리습, 면적 관련 리습 그런 리습들을 보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고 싶어요. 넷째 자리까지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결과물로 들어가는 문자의 소수점 자릿수를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소수점 자릿수를 조절하는 게 RTOS라는 친구입니다. 스트럭처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모드라는 게 어떤 단위를 쓸까 하는 내용이에요. RTOS에 보면 모드에 1일 때는 scientific, 2일 때는 십진법, decima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국내에서 떠도는 리습들은 대부분 이런 양식으로 사용됩니다. RTOS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요. 이 변수는 리습을 만든 사람이 정하는 것마다 알파벳은 다른데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에 숫자 2가 들어가죠. 이게 십진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프리시전, 여기에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들어가요.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 4. 셋째 자리까지? 그럼 3.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자릿수를 바꿔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RTOS만 찾아가시면 돼요. 거기에서 숫자 4번째에 있는 프리시전, 요 정밀도만 본인이 원하는 값으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변환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요 RTOS, 요 친구고요. ATOF도 가끔 사용은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요 정도 기능이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면서 까먹은 게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까먹은 게 생각나면 요 문서는 업데이트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볼게요. 숫자에는 정수, 실수, 각도가 있습니다. 요 친구들을 문자로 변환을 할 때가 가끔 생길 거예요. 언제 생기느냐? 객체에서 추출한 면적을 문자로 집어넣는다거나 길이를 문자로 집어넣는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타입을 바꿔줘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25라고 써놓은 저 친구의 데이터를 한번 출출을 해볼게요. 엔트겟에 카에 엔트셀을 사용을 하면 선택한 객체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죠. 이 친구를 쓱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어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문자의 내용은 1번 코드에 작성이 돼요.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은 스트링이 들어갑니다. 텍스트 스트링이 들어가요. 반드시 쌍따옴표로 묶여있는 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길이를 계산하거나 면적을 계산하거나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 숫자로 남아있어요. 길이를 측정할 때는 getDistance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두 점의 좌표를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직접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타입 getDistance 이렇게 사용을 해서 getDistance에서 반환한 값을 타입이란 걸로 어떤 유형인지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실수로 나와요. 이렇게 어떤 함수로 뭔가를 계산을 했다. 그러면 추출되는 값의 양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getDistance 같은 경우엔 실수를 반환을 해줘요. 그러면 이 반환된 실수, 이 친구를 문자열로 바꿔줘야만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실수를 그대로 넣게 되면 양식에 안 맞는다고 수정이 되지 않아요. 제가 잠깐 이 문자의 내용을 수정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entDat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entget에 카에 entcel로 추출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추출된 요게 entData에 저장이 된 건데 요 entData를 수정을 하려면 entMod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줘야 되고 entMode 뒤에는 list가 들어가야 되는데 list를 수정을 할 때 특정 항목만 바꾸는 게 substitute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1번 항목에 getDistanc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반환받는 실수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association list로 1번 값에 entData에 있는 old 아이템을 집어넣어주고 전체 리스트는 entData가 되겠죠. 요걸 갖고 와서 문자의 내용을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다 뒤에서 리스트 다룰 때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getDistance라는 게 함수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행을 해보면
잘못된 DXF 그룹이라고 하죠. 1과 getDistance에서 반환한 40.1899라는 요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양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1.40이라는 건 요 뒤에 있는 40이 텍스트 스트링, 문자열이 아니라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양식이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저걸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getDistance로 갖고 온 건 요 실수죠. 요 실수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실수를 문자열로 변환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요겁니다. real to string.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정수를 문자열로 바꾸는 건데 제가 구조에 RTOS에서 받는 인수가 리얼이 아니라 넘버라고 써놨죠. 요 RTOS라는 건 real to string이긴 한데 실수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정수도 바꿀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ITOA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거죠. 자, RTOS라는 걸 사용을 해봅시다. 자, 제가 여기에 getDistance라는 걸 넣었는데 요 getDistance에서 반환되는 값이 실수잖아요. 그걸 RTOS를 사용을 해서 요 실수 자리에 getDistance가 들어올 거고 모드, 단위는 십진법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숫자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프리시전에 4라고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RTOS에서 열었던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줄게요.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getDistance에서 결과물로 출력해주는 실수를 RTOS라는 친구가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것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RTOS 요 내용만 한번 실행을 해보면 getDistance에서 찍어서 입력한 결과물을 문자열로 반환을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의 타입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type 타입까지 살펴보면 당연히 스트링으로 반환을 할 거예요. 그냥 getDistance만 사용을 했을 때에는 리얼이란 걸 반환을 해줬는데 RTO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문자열로 변환한 겁니다. 그리고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사용을 하면 문자의 내용이 바뀔 거예요. 실행해놓고 찍고 찍어주면 입력한 제가 2점을 입력을 했죠. 거기에서 측정한 거리를 갖고 이 친구의 문자의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단위를 변환을 할 때 사용하는 게 real to string, RTOS라는 친구고요. 수변환에서 진짜 다 몰라도 되는데 요건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싶은 건 정수를 실수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거의 없겠지만 1을 1.0으로 바꿔서 써먹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거의 없어요. 숫자의 단위를 바꾼다는 건 결국엔 문자열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1이라는 걸 1.00으로 표기하고 싶다면 정수를 실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하면서 동시에 뒤에 있는 소수점 자리를 집어넣어 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정수를 실수로 바꾸는 건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요게 함수가 있어요. 뭐냐? floa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수에는 넘버라 그래서 실수를 받을 수 있는데 실수를 실수로 바꿔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실수인데.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거의 안 쓰입니다.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float 1.0을 입력을 해주면 요게 실수로 변환돼서 1.0이 되고요. float 10이다. 그러면 10.0으로 반환을 해줘요. 근데 정말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엔 그 역으로 실수해서 정수로 가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fix라는 친구를 사용을 합니다. 이 fix라는 친구를 사용을 하면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정수만 취해요. 예를 들어 fix 5.9라고 입력을 해주면 5.9를 5로 변환을 해줍니다. 정수로 바꿔주는 거죠. 이것도 가끔 쓰일까 말까 싶은데 거의 안 쓰여요. 웬만하면 리얼 투 스트링으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친구는 숫자끼리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숫자들을 문자로 변환을 한다거나 요 문자를 숫자로 변환을 한다거나 그런 함수들입니다. 자, 일단 숫자를 문자로 가져갈 때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앞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던 RTOS라는 친구가 있고요. 요거 말고도 ITO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차이점은 real to string이고요. I2A는 integer to alphabet이에요. 그러니까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요것도 가끔 사용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real to string보다는 사용 빈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는 없긴 해요. 숫자를 문자로 바꾸고 문자를 다시 숫자로 바꾸는 과정은 사용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 2, 3 뒤에 밀리미터를 붙여놨다든지 혹은 1, 2, 3 뒤에 미터 제곱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든지
그러면 숫자로 변환할 때 뒤에 있는 단위는 빼고 앞에 있는 숫자만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텍스트 스트링, 문자열을 구성을 할 때 규칙을 세워서 날려줘야 되거든요. 지워줘야 돼요. 그냥 숫자만 모조리 다 갖고 오게 되면 1, 2, 3은 1, 2, 3으로 오겠지만 1, 2, 3 미터 제곱은 1, 2, 3, 2로 가져오게 됩니다. 단순 알파벳만 배제해버리면 숫자가 이렇게 변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을 제어할 때 이런 거 규칙을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은 문자열을 다룰 때에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숫자를 문자열로 바꿀 때 그때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리얼 투 스트링, 인티저 투 알파벳. 이 두 개밖에는 없는데 그 중에 당연 위에 있는 게 훨씬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문자에서 숫자로 다시 바꾸려면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A to F. 여기에서 F는 플롯입니다. 그리고 A to I. 여기에서 I는 인티저고요. 그 다음에 DISTOF. 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친구들이에요. 하나씩 살펴보면 ATOF는 알파벳을 플롯, 실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는 건데 앞에서 제가 미터 제곱 같은 거 예를 들어드렸죠? 그런 규칙들, 그런 변수들 때문에 문자열을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만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에 ATOF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문자열이 ASDF 1, 2, 3이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숫자를 인식하지 못해요. 알파벳 같은 문자열이 숫자보다 앞에 나와 있으면 숫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1, 2, 3보다 문자가 뒤에 있다. 그러면 1, 2, 3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F니까 플롯이니까 실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 2, 3, ASDF 그 다음 다시 숫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숫자를 앞에 있는 것만 인식을 해요. 이런 규칙들 때문에 하나의 문자에 숫자, 문자, 숫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입력이 되어 있을 때는 그걸 정리해주는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주는 과정, 문자열을 정리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TOI도 똑같습니다. ATOI에 ASDF 1, 2, 3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인식하지 못하고요. ATOI에 1, 2, 3 ASDF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1, 2, 3만 인식을 하고요. 1, 2, 3 ASDF 다시 1, 2, 3이다. 그러면 문자열 뒤에 있는 1, 2, 3은 인식을 하지 못해요. 4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건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둘 다 문자열을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DISTOF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에 들어있는 실수를 실수로 변환을 해주기는 하는데 혼용을 할 경우에 문제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자에서 숫자로 다시 넘어갈 때 이때는 문자열을 정리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숫자만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규칙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숫자를 다루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곁다리로 숫자를 문자로, 문자를 다시 숫자로 바꾸는 함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한 함수는 대략 40개 정도 되는데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러는 건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슬쩍만 봐도 바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생각을 해보자면 각도 관련 사용자 함수 요건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수 변환에서 RTOS 요건 필수고 ATOF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 함수 중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 3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실 거고요. 이런 걸 언제 써먹느냐? 객체에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다시 문자열로 추출을 해서 집어넣을 때 혹은 오토캐드가 알아서 숫자 연산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다 쓰입니다. 굉장히 범용으로 많이 쓰이니까 숫자 연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함수는 알아두셔야 해요. 자,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문자를 다루는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